이번 한국 누가회, 그러니까 CMF 정책 수련회 현장에 아쉽게도 발걸음하지 못하신 이사님들,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다들 각자의 그 진료 현장이나 사역지에서 치열하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현장 상황이 다들 바쁘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하고 핵심적인 입체적 브리핑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오갔던 아주 뜨거운 고민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맥락까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정확히 어떤 건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이번 수련회 자료집 중에서 이상엽 이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처방. 그중에서도 두 번째 파트인 바로 재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와 발표자 대본입니다. 재정 파트군요. 사실 재정장부의 숫자만 훑어보시고 올해 수입과 지출 규모가 이 정도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넘기기엔 이번 자료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향후 10년 명운을 가를 만큼 결정적인 변곡점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10년 명운을 가른다. 꽤 강렬한 표현이네요. 네, 그만큼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차갑고 딱딱한 지표들을 그냥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현재 한국 누가회가 직면한 어쩌면 소리 없이 째깍거리고 있는 골든타임의 위기가 도대체 어떤 구조에서 비롯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혁신적인 체질 개선안이 제시되었는지도 함께 다뤄야겠죠? 당연하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현재 상태, 즉 진단주표부터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네, 표면적인 바이탈 사인만 보면 사실 많은 이사님들이 안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지표가 있나요? 네, 2024년 기준 한국 누가회의의 전체 수입이 무려 18.9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장부상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규모입니다. 와, 18.9억 원이요? 이 숫자는 확실히 시선을 확 사로잡네요. 전체적인 수입 곡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프만 보면 아주 흐뭇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지표만 보고 우리 공동체의 재정 펀더멘털이 아주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오판할 여지도 다분해 보입니다. 선배님들의 헌신이 여전히 굳건하자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 숫자가 공동체의 건강함을 대변하는지는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화려한 우상향 그래프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이요? 어떤 부분에서 착시가 있다는 거죠? 총 수입 액수 자체는 늘어났지만 정작 그 재정적 기반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가족, 즉 후원자의 수는 매년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액수는 늘었는데 사람은 줄었다. 맞습니다. 더 심각한 데이터는요. 실제로 매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활성 후원자 수가 무려 6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6년째 제자리요? 결국 재정의 파이는 커졌지만 그 파이를 굽고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소수의 고액 후원자나 일회성 특별 목적 헌금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신규 참여자의 유입 없이 기존에 헌신하시던 선배님들의 짐만 무거워지는 구조라면 이건 발표 자료에서 지적한 대로 풍요 속의 빈곤이네요. 네.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성장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험하네요.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기초 체력은 사실 어쩌다 한번 크게 들어오는 목적 헌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소액 정기 후원, 즉 CMS에 기반해야 합니다. 데이터상으로 전체 수입의 84%인 14.9억 원이 이 CMS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학원사역, 즉 TS 후원 비중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누가회의 핵심인 학원 사역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TS 후원 비중이 전체 재정의 최소 50%는 넘겨야 임계점을 확보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50%라는 수치는 단순한 목표치가 아니라 사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안전핀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는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2021년부터 2025년 예상치까지 이 비중이 줄곧 30%대 후반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30%대 후반이요? 절반에도 못 미치네요.
학원 사역의 재정적 자립도가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외형적인 18.9억 원이라는 숫자에 취해서 내부 골밀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단의 핵심이죠. 진단 지표가 보여주는 현실이 꽤 냉혹하군요. 그렇다면 이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파고들어 봐야겠습니다. 네, 인구 구조, 특히 세대별로 분석한 데이터가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현재 누가회 재정의 중추를 감당하고 있는 그룹이 199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졸업하신 이른바 허리세대 분들이시죠. 맞습니다. 이분들이 전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사실상 떠받치고 계십니다. 이 허리세대의 현실은 정말 공동체를 지탱하는 절대적인 기둥이네요. 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그 다음 세대, 즉 2011년 이후에 졸업한 주니어 세대의 지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니어 세대 지표가 많이 떨어졌나요?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보면 참여율 하락 곡선이 단순히 완만한 감소세가 아니라 사실상 추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최근 5년간 누가회를 거쳐간 졸업생 1,897명 중에서 실제 후원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이 단 306명뿐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세대별 참여율을 보면 2021년에는 23.1%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 예상치를 보면 7.8%까지 수직 낙하합니다. 23%에서 7%대로요? 와, 더 놀라운 건 작년, 그러니까 2024년의 데이터예요. 네, 역대 가장 많은 졸업생이 배출된 해죠. 맞습니다. 무려 486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이 중 단 25명, 비율로 따지면 고작 5.1%만이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양적 성장이 재정적 헌신이나 공동체적 동역으로 전혀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와, 5.1%라니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걸 직능별로 쪼개보면 상황이 더 암담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의과를 제외한 타 직역의 연결망이 사실상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24년 기준 간호대 출신 후원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0명입니다. 전멸이군요. 치과나 한의과 쪽은 어떤가요? 치과와 한의과 역시 각각 3명에 불과합니다. 누가회의 자랑이자 정체성이었던 다직능 연합이라는 가치가 재정 지표상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간호대 0명, 타 직역 3명. 이건 일시적인 이탈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와의 연결고리가 아예 끊어졌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된 미래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지금 재정의 절반을 감당하는 91학번에서 10학번 선배님들이 영원히 현역에서 최고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0년 뒤면 이분들이 본격적인 은퇴 시기에 접어들거나 진료 일선을 서서히 떠나게 되실 텐데요. 그 시점이 바로 수련회 현장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졌던 재정절벽의 도래군요. 네, 정확합니다. 10년 뒤 허리 세대의 재정 부담 능력이 자연 감소할 때 그 빈자리를 메워주어야 할 현재의 주니어 세대 참여율이 5%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장 2024년과 2025년, 지금 이 시기가 이 기형적인 구조를 수술대 위에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군요. 네, 지금 당장 메스를 대지 않으면 늦는다는 위기감이죠. 이 대목에서 많은 선배 이사님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법합니다. 아니, 요즘 후배들은 병원 일만 챙기고 공동체 헌신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우리 때랑 달리 신앙적 열정이 식었나? 이렇게 개인의 신앙 탓으로 원인을 돌리고 싶은 유혹이 들거든요.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후배들의 사랑과 헌신이 메말라서 5.1%라는 처참한 참여율이 나온 것일까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번 심층 분석의 가장 탁월한 통찰은 그 원인을 개인의 영성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와 선택의 피로도에서 찾았다는 점입니다. 아, 선택의 피로도요? 네, 수련 과정의 극심한 피로도와 엄청난 업무 강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주니어들에게 우리의 현재 후원 시스템은 너무나 가혹한 진입장벽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갓 졸업한 인턴이나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선배들에게 진 빚도 있고 공동체의 애정도 있어서 후원을 시작하려고 창을 딱 엽니다. 네, 마음을 먹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지부 회비 따로, 중앙 회비 따로,
학원, 사역 후원금, 선교부, 장학금. 선택해야 할 항목이 진짜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복잡한 시스템 앞에서는 결국 내가 어디에 얼마를 나눠서 내야 할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이번 턴 끝나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시 하자 하고 창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아, 완전 공감됩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원클릭 구독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너무 불편한 경험이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과도하게 페편화된 후원 구조가 갓 졸업한 1년차, 2년차 후배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마찰력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마찰력. 네, 온보딩 프로세스를 매끄럽게 설계하지 못한 조직의 시스템 실패를 그동안 우리는 후배들의 헌신 부족으로 오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원인이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진단했으니 이제 메스를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번 정책 수련회에서 이 위기를 돌파할 3가지 혁신적인 처방전이 제시되었죠. 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바로 복잡성을 완전히 걷어낸 올인원 멤버십 도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독 경제의 방식을 우리 재정 시스템에 이식하자는 과감한 제안인데요. 그렇습니다. 후원자가 지부, 중앙, 선교 등 복잡한 항목을 일일이 선택하는 피로도를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겁니다.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의 단일화된 멤버십으로 완전히 통합하자는 구조개혁이죠. 후원자가 하나의 채널로 회비를 납부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시스템이 알아서 각 사역지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거군요. 네, 사전에 합의된 예산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배분하는 상생의 모델입니다. 이게 바로 구조개혁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정말 훌륭합니다. 완전 이상적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마찰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마찰이 예상되시나요? 이거 당장 도입하려고 하면 각 지부나 특정 사역부서에서는 자기들한테 직접 들어오던 후원급이 당장 줄어들까 봐 혹은 통제권이 중앙으로 넘어갈까 봐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첫 번째 처방의 가장 큰 허들이자 핵심입니다. 이 올인원 시스템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거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고도의 정치적 합의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통합 멤버십이 안착하려면 중앙은 철저하게 투명한 재정 운용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각 지부 입장에서는요? 각 지부는 개별 모금의 이기주의를 조금 내려놓고 전체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파일을 합치는 결단을 내려야 하죠. 쉽지 않은 결정이겠네요. 단기적인 예산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유입되는 파이 자체를 키우지 않으면 다 같이 공멸한다는 그 절박한 위기의식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개혁입니다. 뼈 아프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군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처방을 살펴보죠. 바로 세대별 타겟팅 전략입니다. 단순히 모든 연령대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후원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기저질환과 체력에 맞춰서 투약량을 조절하듯 접근하자는 겁니다. 맞춤형 처방이네요. 구체적으로 주니어 세대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1년 차에서 5년 차 사이의 주니어들에게는 무거운 재정적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커피 2잔 값 수중에 가벼운 거룩한 습관, 즉 홀리 헤빗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커피 2잔 값이면 부담이 확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웰컴 굿즈를 제공하는 전략이 포함됩니다. 웰컴 굿즈요? 어떤 아이템들이 언급되었나요? 예를 들면 의사 가운이나 스크럽에 달 수 있는 멋진 네임택 같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와의 물리적, 심리적 연결고리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진입장벽을 한없이 낮춰서 일단 시스템 안에 안착시키는 게 최우선 목적이군요. 맞습니다. 일단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반대로 이미 10년 차를 훌쩍 넘긴 시니어 선배님들에 대한 접근은 완전히 달라야겠죠? 네, 시니어 세대 역시 각자의 삶에서 경제적 피로도를 겪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는 단순한 소속감을 넘어선 후원 효능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갑을 열게 하려면 내가 보낸 후원금이 정말 의미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 후원금이 몽골 의료 선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혹은 장학금을 받은 후배가 캠퍼스에서 어떻게 리더로 성장했는지를 직관적인 데이터와 스토리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른바 임팩트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맹목적인 헌신을 요구할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철저하게 사역의 투자 대비 가치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죠. 정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방은 재정 전력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본질을 건드리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이어달리기입니다. 네, 영어로는 그레이스 릴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시스템 구조를 아무리 정교하게 짜더라도 결국 그 안을 채우는 동력은 사람과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캠페인은 후배들을 단지 재정을 채워줄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할 영적 가족, 이른바 어른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비전 쉐어링이죠. 받았던 6년, 나누는 6년, 6포 6 프로미스, 이 슬로건이 주는 울림이 상당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접근입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6년 혹은 간호대 4년 동안 캠퍼스에서 선배들에게 정말 조건 없이 받았던 사랑과 밥값, 영적인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을 이제 막 졸업한 후배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앞으로 6년 동안 이어가자는 절절한 요청이죠. 거창한 액수가 아니더라도 그 고단한 수련의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작은 실천이 결국 본인의 신앙을 지키는 닻이 될 것이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어달리기가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선배 그룹이 먼저 이 처참한 재정 참여율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가 그동안 후배들의 피로도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신뢰가 회복될 때 비로소 후배들도 기꺼이 바통을 이어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사님들, 저희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지표와 처방전을 분석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련회 현장에서 이 발표가 끝난 직후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죠. 네, 화면에 띄워진 패들렛 QR코드를 통해서 각 조별로 엄청나게 뜨거운 익명의 피드백들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의 열기가 대단했다면서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떤 시니어분들은 후배들의 온보딩 실패가 결국 우리의 무관심이었다며 뼈아픈 반성을 공유해 주셨고요. 아, 무관심이었다. 또 일부 지부 리더들은 앞서 호스트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통합 멤버십 도입에 따른 예선 축소의 불안감을 아주 솔직하게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솔직한 피드백들이 오히려 건강한 토론의 밑거름이 되었겠네요. 네, 그 치열한 난상 토론의 끝에는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지표를 바탕으로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들이 모여서 재정구조 진단 및 체질 개선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공식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이사님들께서 각자의 진료실에서 혹은 이동하시는 차 안에서 오늘 브리핑을 들으시며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실 것이 아니라요. 다가올 세미나에서 다뤄질 통합 멤버십 시스템의 구체적 도입 방안과 은혜의 이어달리기 확산 전략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효율적으로 거둘 것인가? 라는 재무적 기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통합 멤버십이 완벽하게 안착하고 시스템이 알아서 재정을 원활하게 배분하는 구조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껄끄러운 회비 독촉이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시스템의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다 해결된 상태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돈과 행정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다 해결하고 난 뒤 그 남은 빈 공간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글쎄요. 정말 본질적인 것만 남겠네요. 병원이라는 전쟁터에서 상처받고 흔들리는 후배들을 만났을 때 너 회비는 내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 그들의 영적 고갈을 채워주고 임상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를 함께 고민해주는 진짜 선배의 역할만 오롯이 남게 되는 거죠. 재정구조의 혁신은 결국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영적 교제와 멘토링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인프라 구축 작업인 셈이네요. 네, 바로 그게 이번 심층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와, 재정의 투명화와 시스템화가 결국 관계의 본질을 회복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그 통찰. 정말 가슴이 뜁니다. 저도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같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이 비록 정책 수련의 현장에 함께하시지 못한 이사님들께도 그날의 절박함과 희망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스템은 뼈대를 만들지만 그 안에서 피가 돌게 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동용이니까요. 10년 뒤에 예고된 재정 절벽을 막아낼 마지막 골든타임, 2024년과 2025년, 구조적 체질 개선을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치열한 고민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열릴 체질 개선 전략 세미나 현장에서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더 깊고 풍성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